반갑습니다. 부자 클리닉의 닥터 송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1세대 2주택 중과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 2주택이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7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20% 중과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 추가과세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중과 배대되는 주택이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유기간별 주택 양도소득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현행은 1년 미만 보유를 하게 되면 40%, 자, 2년 미만 보유를 하게 되면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를 하더라도 기본세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아직 법안이 통과는 안 됐지만 70 부동산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를 했다가 매각을 하게 되면 70%, 2년 미만 보유를 했다가 매각을 하게 되면 60%,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를 했다가 매각을 하게 되면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세율입니다. 과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중과를 하는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높은 세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중과 배제되는 주택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또 알아보면,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20% 가산을 하기로 돼 있죠. 물론 이제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현재는 이제 10% 가산입니다. 그 다음에 1세대 3주택 이상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30% 추가 과세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도 이제 무력화할 만큼 이제 많은 의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렇게 가정을 하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라는 거, 이것도 잘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입주권은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입주권 자체를 매각을 할 경우에는 중과를 하지 않고 중과 배제를 한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모든 주택은 이제 중과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광역시의 군 지역 주택은 제외를 합니다. 광역시의 군 지역을 제외를 하고 서울과 광역시의 모든 주택은 중과주택 수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세종시의 읍면 지역의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도 또 중과주택 수에 포함된다. 세종시의 모든 주택 대신에 읍면 지역 주택은 제외를 한다. 그 다음에 경기도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 모든 주택도 중과주택 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지역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공시가격입니다. 기준으로 3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 말은 3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광역시 군 지역, 세종시 읍면 지역, 경기도 읍면 지역, 기타 도지역, 자, 이 지역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3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중과주택 수 계산 시에 유의할 점을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가구 주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마련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기준시가 3억 원을 적용을 할 때는 각 세대별로 계산을 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이제 바닥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층 이하라면 됩니다. 여러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보게 되는데 그 19세대, 한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시가 3억을 계산을 한다. 그런데 다가구 전체를 통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또 그걸 한 개 주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과 관련해서 세금 계산을 할 때는 면밀하게 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주택입니다. 자, 세법에서는 어떤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느냐. 자, 피상속인은 그 상속을 해주시는 분을 말하는 겁니다. 피상속인은 즉 돌아가시는 분을 말하는 거겠죠. 이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상속을 해주게 됐을 때 그 중에 한 개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세법상. 그러면 어떤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느냐. 먼저 첫 번째,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입니다. 그 다음 순서로 그 다음에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그 다음 순서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 이 순서대로 상속주택을 하나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상속주택, 그러면 이 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볼 거냐. 상속을 받을 때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지분이 같다라고 하면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아무도 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연장자의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 사람의 소유권으로 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사람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공동으로. 이런 경우에는 소수 지분권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수 지분권자의 주택은 주택수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주택이 아니고, 즉 세제 혜택을 받는 상속주택이 아니고 여러 채 상속주택 중에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나머지 상속주택은 소수 지분권자 주택도 모두 다 주택수에 포함된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 주택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 이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 신축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은 이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1세대 1주택 판정 시에는 또 다릅니다. 1세대 1주택 판정 시에는 부동산 매매업자 재고자산, 그 다음에 주택 신축업자 재고자산 모두 다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판정 시와 중과세 배제를 할 때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달리 적용을 한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혼인에 따른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또는 내가 2주택을 가지고 있고 혼인에 의해서, 즉 배우자 될 사람이 1주택 또는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면 혼인을 통해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 배우자 소유의 주택 수를 차감을 합니다. 그런데 5년 이내에 주택을 새로 취득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점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2주택에서 중과 배제되는 주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택인데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택이 있는지 한번 보면, 먼저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입니다. 광역시 군 지역의 주택 중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 그 다음에 세종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 그 다음에 경기도 읍면 지역의 주택 중에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 기타 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 자, 이런 주택은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주택수에서 배제를 합니다. 주택수에서도 배제를 하고 중과도 배제를 합니다. 중과를 배제한다는 뜻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중과를 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과 배제를 하게 되면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수에서도 배제를 하고 중과도 배제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어떤 장기임대주택은 일정 시점 이후에 등록한 경우에 중과가 배제되는 게 아니고 중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 시점 이후에 취득한 어떤 주택은 일정 시점 이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입니다. 일정 시점 이후에 등록한 주택은 중과를 하게 되고, 또 일정 시점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또 중과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조특법상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 그 다음에 4번에 조특법상 미분양주택, 신축주택, 이 부분도 중과 배제되는데 2번과 3번과 4번은 따로 영상을 준비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제 장기임대주택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주택 수가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스스로 알고 있겠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 장기임대주택을 매도를 할 때는 반드시 최소한 3명 이상의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매도를 해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실은 이제 양도세 계산을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해져서 실은 뭐 상담료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상담료 받고 이제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계산하는데 온통 지뢰밭이거든요. 이제 난수표와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을 만약에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3명 이상의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의견이 일치되면 그때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섣불리 계약서를 작성해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저 역시 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그러니까 조특법상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 그 다음에 조특법상 미분양 신축주택 등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준비를 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택들도 2주택이지만 중과 배제되는 주택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속주택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세재택이 주어지는 상속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주택을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주택을 매각을 하게 되면 중과 배제를 한다. 그런데 여기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이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비과세 특례가 주어지는데 이거하고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않은 일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이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거고, 여기 이제 이과세 중과 배제되는 주택에서는 일반 주택이 아니고 상속받은 주택을 매각을 할 때 중과 배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 4, 5년 주택, 장기 4, 5년 주택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을 양도를 할 경우에 이 주택이어도 중과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주택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 주택을 매각을 할 경우에도 중과 배제된다. 그 다음에 저당권 등으로 취득한 3년 이내 주택, 즉 내가 누군가한테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채권 변제를 대신해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그리고 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주택을 매각을 하게 되면 또 중과 배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 가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5년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또 양도를 하게 되면 또 이 장기 가정 어린이집을 매각을 하게 될 때도 중과 배제가 된다. 자, 여기까지는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되는 주택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 10번부터는 이제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되는 주택에서만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근무 형편 등의 사유로, 이제 근무 형편 등이라고 하는 건 직장이죠. 그 다음에 취약, 요양의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이 주택도 중과 배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11번에 보면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입니다. 자, 아까는 수도권 밖인지 수도권 내인지 이게 구분이 없었죠. 대신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해소된 후에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 이제 중과 배제가 됐었는데, 수도권 밖의 주택, 즉 근무나 취약, 요양으로 인해서 취득한 주택인데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입니다. 이 경우에는 뭐 1년 이상 거주, 뭐 해소된 후 3년 이내 양도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이 주택을
매각을 하게 되면 중과 배제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거봉양주택이 있습니다. 즉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60세 이상 부모, 둘 중에 한 분만 60세 넘으면 됩니다.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합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택, 둘 중에 하나 주택을 매각을 하게 되면 중과 배제가 되는데, 이것도 또한 이제 1세대 2주택 특례하고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동거봉양으로 인해서 합가를 했을 경우에 이제 1세대 2주택이 됐을 경우에 10년 이내에 먼저 1주택을 매각을 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죠. 그런데 중과 배제는 무슨 뜻이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과세는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입니다.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죠. 그런데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중과 배제가 되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요. 혼인으로 인한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혼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에 5년 이내에 먼저 1주택을 매각을 하게 되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죠. 이것도 비과세 특례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이기 때문에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과세가 되는데 중과가 되지 않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속주택, 동거봉양주택, 혼인주택 이 부분은 비과세 특례와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보면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어떤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다음에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주택을 매각을 할 경우에 또 중과 배제를 한다. 이렇게 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번에서 14번까지 주택 외에 유일한 1주택이 있다. 즉 1번에서 14번까지 해당되는 주택이 여러 채가 있고 또 이걸 제외한 나머지 1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도 중과 배제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자 일시적 1세대 2주택 일시적 1세대 2주택도 중과 배제를 한다. 이것도 또한 일시적 1세대 2주택도 비과세인데 9억 원까지만 비과세죠. 이제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인데 이때 중과가 아니고 중과 배제를 한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택이 있습니다.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이하인 주택은 또 중과 배제가 된다. 그런데 소형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재건축 등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중과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등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이제 중과 제외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양도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내역이 있으면 이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 배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죠.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공고일 전에 이제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을 했으면 이것도 중과 배제를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입니다. 10년 이상 보유를 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를 하게 되면 이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 배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1세대 3주택에서는 총 12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이제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 주택은 총 이제 19가지가 있습니다. 이 19가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다주택 중과 관련해서 또 주의할 점도 설명을 드리면 같은 날 주택을 취득을 하고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 후에 취득한 걸로 본다. 즉 양도자한테 유리하게 적용을 한다. 왜냐하면 취득 후 양도로 보면은 이제 취득을 먼저 보게 되면 이제 주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양도자에게 불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양도자한테 유리하게, 즉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양도 후 취득으로 본다. 그런데 또 그 주택에 딸린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과 주택인데 주택을 매각하는 게 아니고 그 주택에 딸린 토지만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과연
중과를 하느냐 중과를 하지 않느냐 굉장히 헷갈려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중과를 적용을 한다. 세법에서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내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의 주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택은 내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번 영상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세율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재는 2주택 이상인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0% 추가세율,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0% 추가세율이었는데 이게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0% 추가세율,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 추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이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히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수를 계산할 경우에 유의할 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결혼해서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 그 다음에 동거 봉양을 할 때 늘어난 경우,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주택 이상 중과에서 배제되는 주택 총 19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19가지 종류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주택 중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 다주택 중과 관련 매우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도 이제 서울과 경기도, 그 다음에 세종시, 대구, 그 다음에 일부 충청도까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제 그만큼 또 중과에 해당되는 주택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중과에 해당되는 주택과 중과에 해당되지 않은 주택을 구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또 필요하시다면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고 필요할 때 영상을 2번, 3번 돌려가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